제가 죽느냐 아니면 최고의 몸을 만드느냐. 예, 그렇게까지 하신다. 예. 예, 그렇게까지 하신다. 형님 팟캐스트 오늘 이거 이제 내보낼 수 있는지 제가 30년 동안 보디빌딩을 봤을 때 자기 약점을 채우는 선수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냥 아시아권 시합을 뛰세요. 예. 무조건 아시아에 뭐 많잖아요. 2020년 올림피아 때 몸을 베스트라 좀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의 코치들이 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차치뷰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편파판 정 많죠. 예. 예, 일반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대회 주최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네, 팟캐스트 시작 전 오늘 팟캐스트에서도 에이블짐 프리미엄 월구독제 체험권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매번 하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서울 지역에 있는 에이블짐 이용하시면서 이용 후기를 각 지점별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이용별 후기 중에서 2개를 뽑아 프리미엄 월구독제 체험권을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에이블짐을 다니고 있는데요. 보디빌딩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다양한 해외 머신들로 구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쾌적합니다. 프리미엄 체험권 이벤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완벽해요. 네, 하나, 둘, 셋. 네, 팟캐스트 55편 오늘의 게스트 대한민국 넘버원 바디빌더 이승철 선수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승철 선수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고 예, 하신지.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요즘에 이제 대회 이제 오는 25년 8월 16일 날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대회를 개최하기로 해가지고 그거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뭐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뭐 영상도 한번 올렸는데 그냥 누가 물어봤어요 저한테 대회를 왜 하냐. 근데 그냥 내가 선수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제가 이제 선수 활동을 계속 하면서 힘든 점도 되게 많았고 그런 게 뭔가 후배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후배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뭐 금전적인 거죠. 예, 일단 뭐 이게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다들 힘들게 운동하잖아요. 뭐 집이 넉넉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버는 거 다 투자해야 되고 또 이제 훈련하고 뭐 식단하고 또 딴 거 할 수 없고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여기다 쏟으면서 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서 근데 예. 저랑 이제 보시면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유튜브 촬영이라기보다 저희끼리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잘못했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보디빌더들이 이제 수익성이 어떻게 보면 많이 보장된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상금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상금은 5천만 원. 5천만 원이요? 총 상금은 5천만 원이고 네. 그래도 이제 보디빌딩에 상금을 많이 걸었고 그 외에 이제 나눠서 이제 다 이제 분배를 했는데 일단 보디빌딩 그랑프리가 2천만 원. 와, 2천만 원이요? 그래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걸게 거의 됐습니다. 2천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IFBB의 오픈 상금급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거의. 그렇죠. 요즘 뭐 일반 그냥 미국에서 일반 하는 프로 프로쇼. 대회 상금 정도 된다. 제가 옛날에 2021년인가 그 이승철 클래식 그 예전에 이제 거기는 이제 MPC IFBB에서 개최했던 그 시합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세인트 존스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시합 취재를 가장 즐겁게 했던 시합이라고 좀 약간 휴양하는 느낌에서 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느낌으로 후배들한테 도움도 되고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뭐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한 거고요. 요즘에 진짜 상업적인 대회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요즘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대회가 아니고 진짜 이제 편파 판정도 없고 편파 판정 많죠. 예. 일반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대회 주최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아무튼 힘들게 시합을 준비했는데 공정한 그 평가가 나와야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멋진 무대.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뭐 네. 그에 따르는 상금.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회장에 왔으면 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네. 여름이네요 또. 그렇죠. 제가 또 이제 이승철 형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네. 취재를 당연히 가야죠. 또 원래는 예. 그 투포이한테 예.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진행 말씀하시는. 진행자를 좀 맡기려고 했었는데 네네. 또 이게 또 하는 일이 그 영상에서 예, 이제 그 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맞습니다. 해설하는 일이라서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또 그렇게 해주시면 더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도 이제 시합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이 대회가 이번에는 NPC IFBB 시합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승철 선수의 행보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네. IFBB 프로로서 뭐 아시아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할 만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12위까지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이룩했지만은 지금 이 개최하는 시합은 IFBB NPC 시합은 아니란 말이죠. 이 말을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뭐 IFBB로의 복귀가 이제 제한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미련이 없이 이제 예, 맞습니다. 예. 그 전에도 항상 얘기했었는데 네. 마지막은 좀 이렇게 국내 시합 음, 뛰고 뭐 국내 팬들하고 이제 음, 소통하다가 이제 은퇴를 예. 하고 싶다라고 그 전부터 얘기했고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뭐 NPC 대회를 전에도 했지만 네. 그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금도 걸 수도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대회를 한 게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금조차도 약간 이제 예. 자의적으로 좀 올리거나 그렇게 하기가 좀 제한이 되는군요. 상금은 아예 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쉽지 않겠네요. 그 IFBB 문득 이제 뭐 저희가 준비한 질문하고는 좀 순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 IFBB에 대한 미련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으신 건가요? 예, 이제 뭐 할 만큼 했고 또 이제 나이도 많이 찼고 네. 요즘에 또 느끼는 게 이제 또 몸도 내 마음 같지 않고 해서 이제 좀 쉬엄쉬엄 하다가 네. 은퇴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또 그 부분을 이 아이언 클래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말씀을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보디빌딩 1등 그랑프리 상금이 2천만 원인데 예. 또 이제 이승철 선수가 나오시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 2천만 원을 놓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히 출전 여부에 대한 것도 공개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여러 많은 분들이 뭐 저희가 출전해서 상금을 받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진짜로. 네. 좀 시합을 좀 준비하시는 모습이더라고요. 예. 네. 좀 황당했습니다. 네. 그냥 저는 이제 네. 제 몸을 만들어서 그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네. 다이어트 중이고요. 네. 참가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듣던 중 선수들에게 네. 반가운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올 상반기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좀 이제 우리나라 피트니스를 또 대표하는 황철순 선수와 뭐 경쟁을 할 수도 있다. 예. 여름이 좀 지나서 경쟁을 할 수도 있다란 이런 루머가 돌았는데 그 루머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게 진짜인지 확실히 이제 일단 첫 번째 그때가 21년도였죠. 예, 할 그때. 때도 철순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게 진짜 화제가 엄청나게 됐었죠. 그런 기억도 있고. 네. 요번에도 이제 철순이가 이제 나오기 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예, 뭐 대회 때쯤에는 뭐 준비할 수 있겠지라고 네.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철순이랑 또 같이 재밌게 좀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예.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승철 선수를 모셨기 때문에 또 이승철 선수의 이제 커리어 얘기 또 주로 IFBB 무대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2024년 시즌 지난해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번 밀로 사체프 코치와 또 함께를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밀로 사체프 코치를 좀 선택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까요? 일단 밀로스하고는 이제 제가 이제 프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프로 대회 나갈 때부터 네. 그 안면이 있어가지고 네. 시합 때마다 가면 보는 거예요. 약간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네. 친숙한 느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뉴텍 후원으로 이제 제가 해외 대회 시합을, 나갔거든요. 예.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밀로스가 뉴텍 후원을 받는 트레이너였어요. 네.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둘 다 뉴텍이니까 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밀로스가
좀 많은 오픈 선수들을 했고 뭐 네. 지금은 좀 딱히 이제 주요 선수들이 없는 네. 가운데 이제 같이 코칭을 하셨는데 코칭을 받아보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불편했는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 제가 뭐 굉장히 많은 트레이너들을 거쳐간 건 아닌데 네, 이제 딴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네. 하면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음, 하는 건 다 비슷한데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뭐 케미컬이 될 수도 있고 네,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의사소통이 돼야 된다. 아, 그래야 이제 제가 뭐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게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네. 훈련하는 거나 뭐 그런 일상생활 뭐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다 알아야 된다 네. 생각하는 거거든요. 음, 그냥 뭐 대부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케미컬 쓴다면 케미컬 어떻게 쓰고 네, 네, 그리고 훈련 뭐 분할 어떻게 한다면 어떻게 음, 그냥 얘기 다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대충 네,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음. 더 자세하게 들어가야 된다. 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큰 부분 두 부분 이상을 넘어서 예, 몇 면이 이제 예, 다 돼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다이렉트로 안 되면 그렇죠. 그 부분이 많이 예. 자세하게 물어볼 수가 없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영어를 잘하는 보디빌더는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 해서 그렇죠. 그럼 국내 바디빌더들이 한국의 코치들을 알아보는 게 또 그러면 좀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근데 한국의 코치들이 예.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음. 이제 할 만한 사람들은 네. 여러 사람을 키워봤던 아, 선수, 코칭 코치, 경험, 트레이너. 그다음에 뭐 보디빌더 경험. 그렇죠. 보디빌딩 경험도 있고 네. 그리고 몸을 많이 만들어봤고 네. 그리고 후배들 양성도 많이 해본 사람, 음, 그런 사람한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없거나 예. 뭐 아니면은 또 오랜 세월의 시합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코칭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맞지 않을 경우가 많죠. 아. 그건 복불복이다. 그 차치비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저도 사람보다? 요새 AI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은 이제 보디빌딩이란 분야 자체가 경험과 데이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예. 오히려 이런 지식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해외에서 이제 지난 시즌에 이제 두 번의 시합을 뛰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캘리포니아 프로와 시카고 프로. 네. 요 이야기들 중에 이제 우리가 뭐 이승철 선수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제 이야기들은 봤지만 네. 혹시 재밌을 만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도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딱히 뭐 그런 건 없는데 네. 일단 뭐 캘리포니아 프로 때는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딱 가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가자마자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 몸이 안 좋았어요. 네, 네, 근데 뭐 어찌저찌 뭐 이제 수분 조절 잘 하고 네. 근데 그때는 좀 빼는데 집중해가지고 예. 좀 많이 작아져 있는 상태. 포스트 콜아웃에 좀 들으셨고 이제 야, 순위권에도 들으셨는데 예. 이후에 이제 시카고 프로에서는 그때하고 체중이 좀 많이 차이가 나요. 어, 체중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시카고 프로 때는 수분 조절을 너무 안 했어요. 그냥 그 몸이 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 몸 자체가 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안 빼고 나갈랜다. 뭔가 강도 있고 좀 빵빵한 느낌의 몸이 시카고였다면 그 이제 좀 캘리포니아 때는 디테일은 있지만 좀 저기 승철 형님답지 않은 조금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과는 또 저도 사실 시카고 때 몸을 선호를 했는데 그런 순위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아쉬워요. 근데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 좀 황당했던 게 보통 대회라면 네. 이제 포스트 콜 부르고 네. 뭐 세컨 콜 부르고 서드 콜 부르고 네. 다시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섞어서 네, 맞습니다. 다시 비교 포즈하고 그렇게 여러 번 바꿔서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 콜아웃 이후에 이제 컨펌 라운드라고 하는 그 라운드가 아예 그냥 첫 번째 부르고 들어가, 두 번째 부르고 들어가, 세 번째 부르고 끝. 좀 너무 시카고가 황당했었어요. 그랬습니까? 제가 라이브로 그때 못 봤는데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끝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던 대회 중에 네. 너무 허접한 대회. 아 이제는 진짜 자신 있게. 네. 왜 비교 포즈를 왜 안 하지? 네. 네. 그쵸. 보통 세컨 콜에서 좋은 사람들 불러서 네. 섞어서 비교 포즈 하잖아요. 그쵸. 네. 완벽한 순위를 위해서. 네. 그게 아예 없었어요. 아예. 보통의 경우 뭐 이제 아마추어 시합들도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오픈 보디빌딩 네. 우리의 프로리그에 꽂힌 오픈 보디빌딩에서 그렇게 좀 저징이 네.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네. 본선에서도 굉장히 황당했는데 네. 일단 다 불렀어요. 네. 시합이 이제 본선 뛰는 다 올라간다고 불러놓고 탑 10까지는 자유 포즈를 마음대로 하고 네, 네. 나머지는 그냥 하고 가라. 예. 파이널 때. 예. 예. 파이널 때 이제 그럼 부르지 마라시지. 보통 근데 탑 10 딱 잘라서 나머지는 이제 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아니고 그냥 그게 아니고 남아 있으라고. 대회 올라오라고 예. 준비 다 하고 예. 대회 무대에 서라 하고 자유 포즈를 하는데 그 10등 외의 선수들은 그냥 네. 되게 짧게 뭐 한 포즈 3개 네, 네. 그냥 그거 잡고 가라는 거예요. 뭐 기타 콜아웃은 없고 이제 예, 파이널 때는. 예. 그럴 거면 왜 불렀느냐. 음. 지금 뭐 선수도 갖고 장난하는 거냐. 음. 이런 느낌인 거죠. 그 같이 있던 이제 당시 코치로 있었던 밀로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그 캘리포니아 몸과 이제 시카고의 몸을 이제 그 두 다 봤을 텐데 그 밀로의 의견은 어땠어요? 밀로는 뭐 별 얘기 없어요. 아 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밀로와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남지 않게 된. 근데 이제 예. 밀로의 단점이라고 얘기할까 네. 뭐 하면은 이제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엄청. 코칭을 함에 있어서 예. 엄청 열정적이고 되게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제가 못 알아듣지만 아무튼 이제 통역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네. 단점은 너무 말이 많다. 단점은 예. 아. 근데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질릴 정도로. 예. 대화가 너무 예. 했던 얘기를 계속하니까 예. 이게 운동 끝나고 포징을 취하는데도 네. 이게 포즈를 이렇게 취하고 이게 니릴 같은 경우에는 네. 니릴 코치랑도 함께 예, 하셨죠. 예, 예. 예. 포즈를 취하고 요건 요거 이렇게 잡으면 됐어. 요건 요거 잡으면 돼. 그래 딱 끝인데 네. 포즈를 잡고 세워놓고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의사소통이 서로 안 되는 걸 알고 다이렉트로 안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아니 이제 통역이 있기는 있는데 예, 있긴 있지만. 이게 말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예. 그 포징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시합 준비하는 기간에 네. 그 다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그쵸.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거는 진짜 나중에는 듣기가 싫을 정도. 예. 그 정도까지 좀. 그리고 또 황당했던 건 네.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이제 미국이니까 네.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다 구하기 힘들잖아요. 뭔지. 예. 그래서 이제 뭐 하나는 이제 부탁했는데 그냥 없더. 없다. 근데 되게 구하기 쉬운 건데 예. 엄청나게 쉬운 건데 내 생각에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만 하면 오는 건데 네네네. 그냥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나니까 좀 서운하다. 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가 이 사람한테. 나도 돈을 다 내고 하는 건데. 그쵸. 예. 코칭 비용을 다 지불하고 한 건데. 예.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좀 했는데도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면은 좀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2024 시즌이 IFBB 선수로서의 이런 마지막 활동이 되는데 네.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팬으로서 네.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떠나는 게 아닌가. 아니, 작년이 또 너무 기억이 안 좋아서 대회도 그렇고. 이 마스터즈란 종목이 또 이제 계속해서 네. 활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떠나신 거잖아요. 마스터즈 종목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IFB 프로 리그 오픈 내에서 뭐 40대 이후의 보디빌더 분들이 지금 많이 도전하는 추세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지켜보면서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리그에는 이젠 정말 그냥 저는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네. 국내 무대에서 좀 활동하다가 네. 은퇴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국내 무대를 또 뛰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좀 사람들이 많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더라고요. 좀 원래는 이제 예. 얘기하는 게
모든 무대를 뛰겠다라고 음. 마음 먹었었는데, 상금이 있는. 예. 예. 근데 그걸 또 뛰려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좀 네. 이승철 선수의 기량이 많이 이제 꺾여서 이제 네. 국내에 와가지고 시합을 뛰어서 이제 후배들과 경쟁을 하는 구도가 그려지는 거라면 네. 뭐 굳이 이런 말을 안 해도 되겠지만 네. 기량이 꺾었다고 하기에는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보시면은 네. 그런 느낌은 아닌데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후배들하고 겨루면 네. 혹자들은 후배들의 상금의 기회를 맞습니다. 네. 좀 많이 고민이 많이 되시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음. 그런 대회에서 좀 찬조 좀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대회를 뛰기보다는 찬조로서 네, 이제 좀 찬조 팬들에게 찬조 불러가지고 뭐 네. 걔네들하고 그 동생 후배들하고 무대에 서서 비교도 되고 네. 그런 모습들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올드 팬들 외에 우리 올드 팬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승철 선수의 이제 IFBB 프로리그에서의 몸은 자세히 못 봤단 말이죠. 근데 네. 이제 국내 시합에서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승철 선수의 시합에 가장 가까운 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제 기억이 맞다면 2021년 MN 클래식이었던 것 같아요. 아놀드 클래식 네. 몇 주 이후에 이제 했던 예, 그런 예.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최고의 몸 상태를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몇 번의 기회를 빼고는 네. 계속 해외 시합밖에 안 뛰셨기 때문에 거의 네. 그리고 국내 시합을 뛰었던 2020년에는 사실상 관중이 없는 상태로 아, 맞죠. 예. 이 말 나온 김에 2020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2020년에 이제 몬스터진 프로를 우승하고 올림피아에서 꽤나 많은 선수들을 제치고 12위까지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 예. 예. 이승철 선수가 그 당시까지 이제 뭐 코칭을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공개도 없으셨고 코칭을 네. 받는다고 알고 있던 사람도 없으셨는데 예. 2020년에 그런 몸들을 우리가 이제 NPC나 네. 이런 곳에서 찾아보면은 베스트의 몸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승철 선수가 생각하셨을 때는 2020년 올림피아 때의 몸을 베스트라 좀 생각하시는지 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의 베스트 몸은 그럼 언제쯤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일본 때가 아니었나. 2019 일본. 네, 저는 시합은 약간 이렇게 볼륨감 있는 몸을 좋아해서. 예. 근데 그때 올림피아 때는 예. 좀 그 미국에 이제 네. 어떤 친구한테 이제 코칭을 받았었는데 좀 유명 코치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유명 잘 코치는 대부분 다 모를 거예요. 예. 모르는데 일단 이뇨제를 너무 많이 먹였어요. 시합 몇 주 전에 그 코치와 함께했나요? 뭐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했죠. 3개월 전부터. 예, 꽤 오랜 시간을 그래도 예. 올림피아를 같이 준비했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마지막 음. 근데 그런 얘기들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때도 훈련을 2번 했었어요. 하루에 2번. 하루에 2번. 예. 아놀드 클래식 뛸 때도 하루에 2번씩. 그때까지도 네. 2번씩 훈련했어요. 잘못된 거죠. 예. 근데 그런 걸 얘기해 주는 훈련에 사람이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음. 니릴도 그때 니릴이랑 같이 훈련하면서 이제 대로령을 해주면서 훈련할 때 플렉스 루이스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훈련하고서 오후에 또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한 번 더 한다고?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플렉스 루이스는 계속 그 짐에 상주에서 보니까. 예. 근데 그런 거를 지적을 안 해주고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니릴이 이제 그 시합 끝나고 나서 네가 좀 미국으로 와서 나랑 같이 훈련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좀 약간 그 뒤에 좀 나한테 좀 훈련 같이 하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훈련에 대한 변화를 그러지 않았나. 그때 얘기 안 한 게 나중에 이제 좀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닌가. 그러면은 거의 이제 그 시점도 이미 이제 40의 나이를 넘기신 그렇죠. 상태셨는데 하루에 2번. 항상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했을 때는 그 당시에 훈련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훈련은 그냥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 맞는 거예요. 그때 휴식을 너무 덜 취했고 훈련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부상이 심해진 거고 특히 이제 무릎 부상 같은 게. 네네. 그리고 그 2020년 올림피아란 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 라인업을 지금 딱 들어보면은 굉장히 2019년에 또 라인업이 되게 약했잖아요. 2020년에 갑자기 이제 뭐 피리스도 들어오고 하면서 빅라미가 다시 복귀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라인업이 급격하게 두터워졌단 말이죠. 그 와중에 또 12위를 기록한 거기 때문에 올림피아를 준비하면서에 대해서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뭐 내가 그래도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은 그냥 경험적인 의미에서 올림피아를 뛴다. 어떻게 네. 어떤 쪽으로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처음 나가는 건데 네. 뭐 상위권에 입상한다는 건 전혀 생각할 네. 수 없었고 네. 그냥 이제 그런 친구들과 같이 네. 무대에 선다는 게 네. 감사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피리스의 마지막 무대를 함께 선수가 됐네요. 그러게요. 그 피리스 하면은 정말 한 시대를 지금 마지막 세대잖아요. 피리스처럼 이제 연승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갑자기 또 오픈 보디빌딩 얘기로 이제 제가 최초에 일러준 이 흐름과는 좀 상반되게 계속 흘러가서 좀 죄송합니다. 네. 이제 오픈 보디빌딩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현재는 이제 피리스와 같이 이제 연승을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챔피언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지금 현재 라인업을 보셨을 때는 네. 이 오픈 보디빌딩이 계속해서 챔피언이 뒤바뀌는 현상에 대해서는 좀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제 보디빌딩의 재미라고 할까? 네. 예. 이제 다들 이제 각자의 개성이 있으니까요. 네,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클래식 피지크나 뭐 피지크 보시면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제한 네. 체중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디빌딩이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순위가 계속 뒤바뀔 수 있다. 근데 이제 보디빌딩의 인기가 너무 예. 식었기 때문에 근데 식었다기보다는 네. 이제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많이 많아졌죠. 네, 많아지면서 이제 보디빌딩은 안 넘어오는 거예요. 인재들이. 네. 예. 옛날 같으면 이제 무조건 보디빌딩에 도전해서 계속 키우면서 그렇죠. 선수들이 많아질 텐데 종목의 다양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클래식 피지크도 뛰다 보니까 네. 그냥 거기 머무는 선수가 되게 많다. 이승철 선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현존하는 뭐 국내도 상관없습니다. 국내 내외 다 상관없이 해외도 상관없이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서 이 친구를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오픈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선수들도 해외 포함해서 있으신가요? 뭐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은 다 거의 다 네. 뭐 라몬이라든지 예, 그렇죠. 예. 그런 선수들 골격을 좀 갖춘 선수들이 오픈으로 좀 도전했으면 그 라몬이란 선수는 내가 봤을 때 네. 보디빌딩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막 엄청 예쁜 타입은 아니죠. 네, 그리고 몸매가 골격도 너무 타고나지- 크고. 타고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육을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오픈 보디빌딩이 3파전, 4파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피츠버그 이후에 뭐 데릭과 닉이 동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삼손, 하디, 데릭, 닉 이 4파전 4인 체제 구도로 바뀌었는데 이승철 선수가 보기에는 첫 번째 질문은 이 네 명의 구도에서 좀 가장 선호하는 이제 선수가 누군지. 그다음에 저는 올해 좀- 이제 그 네 명의 구도가 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큰 선수가 좋기 때문에 예. 삼손이 예. 그래도 이제 좀 자연비도 좋고 네. 삼손이 제일 낫고 네, 비율도 좋고 네. 해서 삼손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삼손에 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닉은 좀 단점이 몸통 큰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몸통 크기 말고는 네. 다 채운 것 같아. 진짜 채운 더 느낌이에요.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시점에 도달해졌는데 네. 더 좋아지는 게 그 대퇴사두 모양하고 모양이죠. 몸통 크기 그것만 빼면 네. 올림피아 우승 가능하지 않을까. 오. 근데 이제 삼손은 이제 등도 그렇고 음, 팔도 그렇고 약간 좀 거기가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거기만 좀 채우면은 뭐 삼손도 밀리지 않는다. 데릭과 하디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70이 안 넘는 두 선수긴 하거든요. 이게 좀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데릭은 이제 등이 엄청나게 예. 좋고 하디는 이제 앞판이 훨씬 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저지 성향인 것 같아요. 닉의 발전 가능성을 또 이제 크게 과거에도 제가 2021년쯤에 인터뷰했을 때도 니거커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가 좀 약간 이렇게 할 때 그래도 니거커가 좀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보고 왔을 때 엄청 깜짝 놀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훈련하고 포즈건 취하는데 그때 장난이 아니었어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뮤턴트 괴물이군요. 그때부터 이제 시합을 부상이 없었으면 아마 올해 더 좋아졌을 거예요.
맞아요. 햄스트링 부상 크게 한번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그때 좀 좀 이제 코칭과의 문제로 이제 맞아요. 몸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그 몸이 안 나온다는 그 상황에 놓여진다는 게 보디빌더로서는 정말 큰 스트레스일 것 그쵸, 같습니다. 그쵸. 그 삼손이 2020년에 삼손과의 대결을 이제 한번 1차 했었는데 삼손에게도 사실 그 시점이 삼손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기 인생의 이제 변환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원래 은퇴를 고려했는데 뭐 호스타일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스폰서를 해주면서 아, 다시 한번 보디빌딩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그 시점인데 그 당시에 삼손을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올림피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못했죠. 어, 근데 이제 네, 딱 봤을 때 네, 몸이 좋았어요. 딱 그냥 보기에도 네. 괜찮다. 아 이런 자연스러운 예, 자연미. 하체도 좋고 네. 괜찮다. 음. 근데 이제 그만한 선수는 너무 많으니까 네네네. 너무 많잖아요 외국에도. 예. 보통의 우리가 쭉 보면은 네. 뭐 90년대의 최영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최영미 좋은 선수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선수들이 그 이제 괴물이 되는 과정으로 못 가서 네, 맞습니다. 그냥 계속 그저그런 선수로 남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삼손도 그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 사실 저도 양심 고백하자면 저도 예, 몸이 예쁜 선수로 남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예. 뭐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죠. 저도 놀랐어요. 그 매년 그렇게 좋아진다는 게 쉽지 않은데 네. 그렇게 좋아지는 거 보고서 대단하다. 인정한다. 아, 또 이제 그 사파전 구도에서 또 삼손의 몸을 가장 또 선호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우리 현대 보디빌딩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을 가끔씩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 이승철 선수께서 예. 왜냐하면 또 보아오셨던 세대가 네. 90년대 보디빌딩을 또 하필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90년대의 탑 10을 보면 우리가 다 알만한 지금 뭐 레전드격 선수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을 만큼 라인업도 두텁고 근데 지금은 이제 소셜 미디어가 또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보디빌더들이 이제 많아지거나 이제 좀 더 이 보디빌딩이랑 커뮤니티가 커졌는데 그런 이제 개성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진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네. 현대 보디빌딩을 또 보셨을 때 좀 현재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긍정적으로 좀 미래를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좀 이 인기가 더 올라가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클래식 피지컬을 너무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네. 보디빌딩으로 넘어가는 선수들이 너무 적다. 선수층이 계속 두터워지기에 잔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네. 보디빌딩만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보디빌딩에 거의 다 후원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미디어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네. 피지크 선수도 후원이 많아지고 음, 클래식 피지크도 엄청 많아지고 네. 보디빌딩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뭐 크리스 범스 세대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대단하잖아요. 뭐 네. 보디빌더들의 팔로워들을 다 합친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네. 굳이 내가 힘든 보디빌딩을 해야 되나? 클래식 피지크만 해도 뭐 되는데 네. 굳이 내가 이제 뭐 막말해서 네. 뭐 건강도 해치면서 내가 네. 보디빌딩을 도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이 클래식 피지크라는 종목이 확실히 이 원래 기존의 보디빌딩 팬들의 층을 이렇게 넓혀주긴 했는데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선수층이 점점 오픈 보디빌딩 선수층이 네.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매년 보면은 클래식 피지크 종목의 제한 체중을 아주 조금씩 늘려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안 늘어났으면 만약에 지금 오픈 보디빌딩으로 올 사람들이 꽤 많을 텐데 그게 참. 근데 저는 네. 이제 그거를 네.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한 체중을 없앴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냥 키로다가 했으면 네. 그 클래식 피지크가 더 훨씬 더 재밌어지고 네. 보디빌딩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심사 자체를 너무 사이즈가 크면 넌 보디빌딩으로 가. 이런 그렇지. 식으로 아예 네. 규정을. 네. 맞네요. 했으면 보여지는 네. 부분에서는 네. 사람들이 체중 바이 체중으로는 또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디빌더스럽지만 네. 체중이 낮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네. 그 심사 기준을 또 그렇게 정해 버렸다면은 보디빌딩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좀 보이네요. 네. 그렇죠. 참. 이 해외 시합을 또 굉장히 많이 뛰셨습니다. 네. 근데 요즘 어떻게 보면은 이 국내 선수들이 국내 시합을 막 이렇게 뛰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해외로 그냥 자신 있게 그냥 나갔더라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승철 선수만큼 해외 시합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으십니다. 아, 예. 오픈 보디빌딩이라는 그 제한 사항 때문에 강제적으로 나가신 거긴 그쵸. 하지만은 예. 굉장히 또 해외 시합에 대한 경험이 많은데 이 해외 시합 출전에 대한 현실을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경비라든지. 예. 전에도 아니면- 얘기했는데 전에 같이 나와야 예, 있을 그때 때 우리 얘기했었는데. 세미나에서 얘기를 아, 예. 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인데 이게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서. 아, 예. 예. 일단 그 돈이 문제죠, 돈. 예. 돈이 가장 큰 문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보통 미국에서 이제 뭐 한 달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그냥 뭐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음. 집하고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렌트하는데.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해외 시합을 출전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좀 길게 나가시길 권장하시는지 아니면은 시합 직전에 그냥 짧게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걸 권장하시는지 저는 금액과 상관이 없다면 예. 길게 가는 걸. 금액과 추천하죠. 상관없다면 예. 길게 가서 적응하는 게 예. 그렇죠. 아, 짧게 가서 만약에 이제 예민한 사람이라면 네. 절대 그 컨디션은 100%좀 나오게 하기가 힘들다. 예. 음, 근데 그 복불복인 것 같아요. 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아, 근데 그렇게 모험수를 던질 바에는 네. 조금 더 미리 가서 예. 이승철 선수의 경우는 좀 이런 네. 장시간 비행 그다음에 시차에 대한 적응이 빠르셨나요? 아니면 좀 많이 고생을 하셨나요? 제가 원래 잠을 잘 못 자요. 원래도 원래도 잠 못 자는데 딴 데 가면 더 못 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미리 가서 네. 적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의 이제 뭐 물가도 상당하겠지만은 네, 그렇죠. 한국에서 먹던 음식하고도 또 다르고 아까 네, 되게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런 케미컬적인 부분을 구하는 부분 네, 네, 그런 현실들을 이제 선수들이 좀 이제 많이 모르다 보니까 예, 예. 가는 경우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조언을 드리자면 네, 그냥 아시아권 시합을 뛰세요. 예. 무조건 아시아에 뭐 많잖아요. 오픈이 아니면 네, 아시아의 시합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시아권에서 1등을 하시고 올림피아로 자기가 이제 아시아 최고다. 네, 올림피아 이제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라고 그때 생각하시면 그때는 이제 뭐 상위권을 노리면 미국에서 활동을 하셔야죠. 미국에 가서 네, 계속 프로 시합을 뛰면서 네, 그들과 소통하면서 친해지고 네, 그러면서 상위권을 노리셔야지. 네. 그들과 소통도 안 하면서 상위권을 노리시면 좀 약간 잘못된 생각이다. 뭐 하디 추판처럼 정말 엄청- 몸이 예. 부정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나오던. 엄청난 선수가 아니면 네. 가능성이 없습니다, 진짜로. 국내의 오픈에 정말 뭐 이승철 선수가 직접 답변하기도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승철 선수만큼 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예. 지금 요새는 이제 뭐 정보도 많고. 네. 근데 저는 항상 뭐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데 20대 때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된다. 사이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뭐 장민이도 좋고, 네. 건우도 좋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시합 나오는 후민이도 좋고,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나? 뭐 김강민 선수도 프로가 되셨고. 맞다. 예. 강민이도 뭐 이제 가능성이 많죠. 예. 뭐 자기 이제 부족한 부분만 채운다면.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게 제가 이제 30년 동안 보디빌딩을 봤을 때 자기 약점을 채우는 선수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팬으로서 봐도 사실 예. 이 약점이 예. 조금 나아지는 경우는 봤는데 그렇죠. 예. 약점이 예. 강점이 된다거나 예, 그렇죠. 예.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100명 중에 한 명? 이 정도 될까 말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대 때 모든 부위가 좀 네.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30대 네. 때 그거를 이제 조금씩 채워가면서 네. 완벽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승철 선수가 지금 거의 이제 40대 중반을 지나가는 이제 보디빌더로 이제 쭉 정말 오랜 기간을 활동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사이즈를 채울 수 있는 그 맥시멈 나이는 그럼 언제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뭐 저도 20대 때 거의 만든 것 같아요. 사이즈를 대부분의 사이즈를.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이즈는 아닌데 네. 어느 정도 완성된 몸을 만들었다. 예.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조금씩 그냥 붙여가는 정도. 아 예. 매년 조금씩. 매년 조금씩.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이제 젊은 나이 20대 때 이미 헤비급을 맞습니다. 뛰었으니까. 예. 네. 그때 뭐 20대 후반에 뭐 시합 체중 100kg 정도 네. 됐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계속 그 국내 그 대한보딩 협회 소속으로 시합을 뛰다가 나바에서 이제 한 그때가 한 105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105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프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때 뭐 일본 시합 때가 이제 110 좀 넘고 네. 그러면서 조금씩 채워서 지금 이제 120이 된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또 떠오르는데 이제는 정말 예. 미련 없이 떠나셨다고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또 여쭤봅니다. 예. 국내에 뭐 이제 다양한 사설대회도 있고 네. IFBB 프로리그 시합들도 있습니다. 네. 뭐 출전자로서 경험해 보신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왜냐면 오픈 보디빌더시기 때문에 이제 뭐 직접 이제 찬조도 해보시고 아니면은 직접 가서 이제 뭐 구경도 하거나 아니면 서포터로 가시기도 했을 텐데 이런 시합 문화에 대한 뭐 아쉬움이나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다면 실제로 이제 국내 대회도 굉장히 훌륭한 대회들이 많아요. 음. 뭐 디렉스 챔피언십도 그렇고, 네 상금이 크고 나바도 그렇고, 네. 이번에 또 하는 BOB도 그렇고, 네. 오히려 프로 대회가 형편이 없는 것 같아요. 프로리그 IFBB.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아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채널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 제가 죽음의 협박을 받지 않을 정도로만. 예. 근데 저는 서버투비가 좀 만약에 이제 내가 대회 나가서 동생이 이제 그 네. 서버투 들어와서 이제 응원한다고 왔어. 그럼 돈 내줄 거 아니에요. 시합 그잖아. 출전하는 사람이. 예. 근데 5명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음, 근데 응원 한마디 하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면서 서포트장에 들어오는 건데 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대회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셨을 때 네. 이건 비합리적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대회는 참가하지 마세요. 그래야 더 좋은 대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배들한테 상금 나눠주고, 네. 예, 모든 이제 참가자들한테 뭔가 해주기 위해서 그 음식도 그냥 제공하고, 예, 거기서도 뭔가를 제공했으면 그런 돈을 받을 그 이유가 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돈만 받아요. 예. 형님 팟캐스트 오늘 이거 이제 내보낼 수 있는지 제가 다시 좀 화제를 바꿔봐서 네. 좀 국내 2030 보디빌딩 제너레이션에 대한 좀 이야기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는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예, 조금 이제 물론 오픈 보디빌더로서 오픈 보디빌딩에 대한 애정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이우민, 김강민 뭐 선수 등을 이제 박근우 선수 이제 언급을 하셨겠지만 다른 종목에도 이제 좀 치고 날라오는 인재들도 보이고 하는데 네. 혹시 기타 종목에서 조금 나중에는 정말 좋은 성적을 낼 만한 역사의 보디빌딩 역사에 좀 남을 만한 오픈은 아니더라도 네. 남을 만한 좀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다면 일단 뭐 젊은 친구들은 눈여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젊은 친구들은 네, 젊은 친구들은 꼭 잘 젊은 모르겠어요. 선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 뭐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명수 예. 좀 이제 많이 다치기도 하는데 네. 명수가 이제 프로카드 땄으니까 네. 또 이제 프로 대회에서 어떻게 활동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후민이는 이제 프로카드는 안 땄지만 네. 뭐 언제든지 언제든지. 딸 수 있는 그런 친구라 네. 얼마 전에도 이제 보고 갔는데 예. 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나이가 좀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33살인가 네네. 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뭐 나바 대회에서 상위권에 드는 친구들도 다 네. 몸이 좋은 것 같고. 네. 예. 뭐 이제 뭐 그 건담짐에 그 1등했던 친구 있잖아요. 네네. 나바에서. 예. 네. 그 친구도 몸 좋은 것 같고. 예. 이렇게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는 선수들 보면 저 친구들은 좀 될 것 같다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먼 미래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될 것 같다는 IFBB 프로리그에서도 될 것 같다. 아, 예, 그렇죠. 오, 네. 그래도 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시는. 네, 그렇죠. 자 이제 어후. 잠시 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 3대 500 같이 또 저희가 이제 형께서 모델로 있고 저는 이제 엠버서더로 있는데 3대 500 앞에 있는 우리 바이퍼 음료 한잔 마시면서 이게 올리브영에도 이제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게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에너지 드링크랑은 좀 다르게 약간 그 운동전 그 프리워크아웃으로 대신 먹어도 맞아, 될 맞아. 정도로 네. 우리가 몬스터를 막 프리워크아웃까지는 안 먹는데 네. 그런 느낌의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맛도 괜찮고 그리고 또 제가 매일 아침마다 먹는 EAA 에센셜 애미노 애시드 네 이것도 맛이 요거트 맛 그다음에 뭐 크림 소다 맛 제가 가장 중요한 걸 안 갖고 왔네요. 형님 그거 저거 이제 자두 맛이 아니라 저기 플럼이면은 자두 맞죠? 예. 자몽이네. 매실, 자몽이야 매실. 매실. 아, 매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기증이 나서요. 형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 모자이크를 해야 되나 이거 삐 처리를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매실 맛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죠. 네. 그래서 있으니 많은 선택지가 있으니 여러분들 EAA는 반드시 챙겨 먹고 있기 때문에 EAA 형님도 많이 나는 항상 운동 중에 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디빌더 분들이라면 EAA 꼭 챙겨 드시고 우리 3대 500 이 세 가지 맛 중 저는 뭐 매실 맛을 가장 좋아하지만 이 세 가지 맛 다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전 제품 할인 코드 제 코드를 좀 말하기가 오늘 형님 아니, 괜찮아요. 예,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 전 예. 제품 추가 할인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아이언 클래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제 시합이 8월 언제라고 하셨죠? 16일이요. 8월 16일이면 8월 중순이면은 시합이 이제 3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현 시점에 이제 선수 모집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8월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좀 꽤나 많은 좋은 선수들이 한번 뛰고 지금 이제 쉬는 모드로 좀 네. 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좀 확정될 만한 좀 스타급 선수가 좀 출전 의사를 밝힌 게 있나요? 아직? 일단 홍기주 선수. 예? IFBB 프로 아니신가요? 네. 기주도 이제 예. 그만두고 국내 시합으로 좀 돌렸습니다. 212 그때 마지막 불꽃을 태웠던 그 시합에서 네, 그렇죠. 꽤 좋은 성적을 기록하셨던. 예. 그때 뭐 듣기로는 시합 끝나고 비행기에서 내려오는데 무릎이 나가는 줄 알았다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렇게까지 빼셨다고? 네. 그때 무릎 부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시합을 안 나오다가 네. 이제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이제 올해 초 몇 번 만나면서 네. 이제 다시 시합을 한번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와, 그 IFBB 프로리그에서의 이제 경쟁은 이제 반납을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와, 이 빅네임들이 벌써 기주랑 네. 인성이. 유인스. 예. 이 괜찮은 거 진짜 반납하시고 나오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유인성 선수 근데 별로 이렇게 막 시합 경험이 물론 많긴 하셨지만은 막 네. 엄청 많이 경쟁을 했던 건 아닌데. 예. 일단 예. 인성이하고 후민이 뭐 이유민 선수는 뭐 어차피 예. 헤비급이 세요. 굉장히 세요. 지금 이 세 명만으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길 사람들이 별로 안 떠오르는데. 맞습니다. 근데 뭐 이제 상금이 2천만 원이면 네. 뭐 제가 뭐 보디빌더는 아니지만 정말 제가 헤비급 보디빌더라고 하면은 이 욕심이 많이 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외에 몇 분이 더 계신데 네. 확실치 않아서 네.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확실치는 않은데 또 혹시 그 몇몇 분들이 IFBB 프로리그 선수는 아니시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참 많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반 IFBB 프로 시합이 아이언 클래식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국내 선수들 중에서 뭐 IFBB 프로리그를 목표로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좀 선택지가 좀 많아졌으면은 예, 그렇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지면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트니스 문화가 더 발전하는데 네. 일조를 하니까요. 뭐 일단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보디빌딩
좀 인기가 많이 식어서 힘들잖아요. 예.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런 시합에 나와서 상금도 많이 받아가고 다시 좀 네. 힘을 내서 훈련해서 이제 그 프로 대회에서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들기까지 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 반드시 예. 그냥 프로카드에 내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 예. 프로만을 너무 쫓기보다는 예, 그 과정 중에 이제 예. 선택지가 그렇죠. 예. 또 이제 이 시합을 많이 아까도 말했지만 뭐 북미 할 거 없이 아시아권 시합 할 거 없이 여러 시합들을 좀 거쳐가면서 본인이 직접 체감하셨던 그 애로사항들을 종합해서 만든 시합인 만큼 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승철 선수에게 집중을 좀 해보고 싶은데 아까는 이제 시합을 경쟁할지 아니면 찬조 무대에서 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다고 네.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합에 대한 이 경쟁이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몸을 발전시키는데 원동력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막 뭔가 이 끓는 느낌은 많이 좀 내려앉으신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느낌도 있는데 이게 혹시 그 다음 무대에도 이제 본인의 이제 베스트를 끌고 오기 위한 노력이신지 아니면은 이제 과거에 치열한 경쟁을 한 것보다는 조금 내려놓고 시합을 준비하신다는 뜻인지 이거 좀 직설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8월 16일 날 오시면 그냥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국내 보디빌딩 팬분들이 예. 오픈 보디빌더의 몸을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 보디빌더들이랑 치열한 경쟁을 했던 선수의 모습을 직접 관람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죽느냐 아니면 최고의 몸을 만드느냐, 예, 그렇게까지 하신다. 예, 그렇게까지 하신다. 예, 둘 중 하나입니다. 아, 자 이제 좀 이 이승철 선수가 정말 오랜 기간 보디빌딩 하신 거 아닙니까? 뭐 횟수로 치면은 20년이 훨씬 20년이 뭐죠? 한 그죠? 30년. 예, 30년 가까이 됐죠. 예. 예. 근데 이 30년 가까이 보디빌딩을 하면서도 네. 우리 뭐 이게 과거에 덱스터 잭슨도 있었고 예. 은퇴할 때까지 정정하시고 예. 지금도 되게 건강하시고 아, 예, 맞습니다. 이승철 선수도 보시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뭐 기량 저하 없이 보디빌딩을 꾸준히 해오시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국내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내를 막론하고 반짝 네.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고 순식간에 네. 사라지는 보디빌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그다음에 이승철 선수가 이제 장시간 이제 기량 저하 없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면 아니면은 좀 후배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그러니까 후배들 만나면 자주 얘기해요. 제가 검사 잘 받으라고. 건강에 대한 체크. 건강 검진 좀 잘 하라고. 이제 피 검사는 기본이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 검진 잘 받으시면은 그래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뭐 병원 가서 처방받는 약조차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부작용을 누르기 위해서 깨끗한 음식을 드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이유가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좀 해독하기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식단을 보디빌더들이 식단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물론 다이어트와 컨디셔닝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건강의 차원에서도 예, 그렇죠. 예. 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요.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보디빌딩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는 채널입니다. 예. 그분들께 좀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예. 항상 저기 훈련은 열심히 하시는데 휴식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선수들도 그렇고 일반인 분들도 제가 운동하는 그 체육관에도 부상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그 훈련하실 때 내가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는 중량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걸 더 사용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하실 때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으로 딱
힘이 되는 그 지점까지만 하시고 다시 쉬었다가 또 반복하시고 이런 식으로 훈련하시는 게 좋고 식단 조절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건 훈련 그리고 영양, 휴식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아줘야 근육이 발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단 꼭 잘 지키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식단을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훈련보다도 이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식단입니다. 가장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 건강한 음식 잘 지키시고 항상 근육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좀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근육랑은 뭐 뭐 뭔가 좀 준비하는 것 같지만 제가 뭐 본인이 직접 공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아직은 묻지 않았지만 따로 좀 초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이순철 선수 긴 시간 팟캐스트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살려주십시오.